화내지 말고 이렇게 대하라. 더 고수답게 관계를 다루는 법. 당신을 무시하고 이용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. 화를 내도 후회가 남고 참아도 마음이 병드는 관계. 그 앞에서 지지 않는 단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. 강함이 아니라 다름에서 시작되는 고수의 방식입니다. 욕하고 싶을 만큼 괘씸한 사람. 상대가 아니라 쓰레기 같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? 도망치는 게 맞을까요? 맞서 싸워야 할까요? 그 어느 것도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때 고수들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. 첫 번째 이야기, 상대의 수준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. 반응이 아닌 태도로 사는 법. 인간관계에서 가장 피곤한 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부딪힐 때입니다. 논리도 없고 배려도 없고 자기 감정만 쏟아붓는 사람. 그 앞에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잃습니다. 화를 내면 지는 것 같고 참으면 만만해지는 느낌.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매번 감정의 진흙탕에 빠지죠. 하지만 고수는 그 싸움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상대의 언행이 아무리 낮아도 자신의 내면 높이를 낮추지 않기 때문이에요.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. 모욕은 상대가 아니라 그 감정에 반응하는 내가 완성시킨다고요. 그 말처럼 고수는 상대의 비열함에 동조하지 않습니다. 그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품격과 중심을 지켜냅니다. 비열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고수는 내면의 거리를 둡니다. 그 사람의 언행을 나를 향한 것이 아닌 그 사람 안의 문제로 해석하죠. 그는 상대의 감정 폭력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태도로 대답합니다. 그 침묵은 복수도 회피도 아닌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는 방식이죠. 당신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면 그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앞에 선 그 사람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. 니체는 말했습니다. 괴물과 싸우는 자는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. 그 말은 결국 아무리 상대가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해도 당신의 품성까지 흙탕물에 던지지 말라는 뜻이겠죠. 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. 화내지 않고도 단호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도 단절할 수 있습니다. 당신은 지금 누구 앞에서 무너지고 있나요? 그리고 왜 그 사람의 수준에 당신의 마음을 자꾸 맡기고 있나요? 진짜 고수는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. 그저 스스로의 품격을 무너지지 않게 묵묵히 지켜낼 뿐입니다. 두 번째 이야기, 감정을 흔들지 않는 사람. 미움 앞에서도 차분한 사람의 원리. 우리는 자주 감정의 자극에 휘둘립니다. 모욕적인 말, 불공평한 대우, 뻔뻔한 행동. 그 한순간의 자극이 마음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나 자신까지 낯설게 만들죠. 하지만 고수는 감정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으로 배웁니다. 불쾌함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. 동양 철학의 노자는 흐르되 휘말리지 말라고 했습니다. 물처럼 머무르지 않고 부드럽지만 쉽게 휘청이지 않는 존재. 고수는 바로 그런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상대가 소리를 지를 때 같이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. 상대가 얕은 수로 흔들어도 그 깊이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대합니다. 감정은 대체로 우리가 상대에게 기대한 만큼 흔들립니다. 어떻게 저럴 수 있지? 라는 생각은 내가 그에게 기대한 모습이 있었다는 뜻. 고수는 기대를 낮추는 게 아니라 기대를 거두는 법을 배웁니다. 그는 이렇게 말하죠. 당신이 그러든 말든 나는 나로 있을 거예요. 그 말엔 분노도 무시도 없습니다. 다만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있을 뿐입니다.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로 대하라고 말했습니다. 그 말은 때때로
상대가 인간답지 않은 태도를 보일 때조차도 나의 기준은 흐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.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모욕적이든 얼마나 뻔뻔하든 그를 나를 흐트리는 이유로 만들지 마세요. 그는 그렇게 살지만 당신은 다르게 살아야 하니까요. 감정은 지나갑니다. 남는 건 그 순간 당신이 보여준 태도예요. 침묵, 절제, 단호함. 그건 언젠가 스스로를 지켜준 무기가 됩니다. 당신은 지금 무엇에 가장 쉽게 흔들리나요? 그리고 그 흔들림 뒤에 얼마나 자주 후회하고 있나요? 진짜 고수는 자기 감정의 방향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. 그는 다만 그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다 스스로의 길로 돌아섭니다. 세 번째 이야기, 불쾌함을 지혜로 바꾸는 사람. 감정 손실 없는 내면의 전략. 사람이 주는 불쾌함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 감정은 하루를 망치고 한 사람을 오래 미워하게 만들며 때론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게 만들죠. 그래서 고수는 그 감정을 무조건 참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아주 섬세하게 바라봅니다. 불쾌함이 올라올 때 그 감정 속에 숨어있는 나의 욕망을 먼저 들여다보죠.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? 왜 이 사람에게 유독 내가 휘둘릴까? 그 물음은 상대를 향하지 않고 자기 내면으로 향합니다.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.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내야 할 이유, 때, 방식, 대상까지 모두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. 그 말은 결국 화를 내는 것보다 화를 들여다보는 능력이 먼저라는 뜻입니다. 그 사람의 언행이 당신을 무너뜨릴 만큼 큰 것이 아니라면 그건 당신 안에 이미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. 고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그 불쾌함을 거울처럼 삼아 자기 마음의 약한 고리를 찾아냅니다. 왜 나는 이 말에 꽂혔을까? 왜 나는 이런 사람에게 끌렸을까? 그 물음 속에서 관계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내면의 지도를 그려주는 도구가 됩니다. 불쾌함은 일종의 신호입니다. 지금 내 자존감이 어디쯤 흔들렸는지, 내 기대와 현실이 얼마나 멀어졌는지, 그걸 감정으로 흘려보낼지, 성찰로 끌어올릴지는 오롯이 내 선택입니다. 고수는 상대를 미워하는 대신 그 상황에서 얻어야 할 통찰을 놓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사람에 대한 내성을 만들어갑니다. 감정에 덜 흔들리고 사람에 덜 휘둘리는 법은 그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민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서 옵니다. 지금 당신 곁에 그 사람이 자꾸만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는 아마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. 그리고 그 감정을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아 둘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어떤 사람도 마음에 오래 남기지 않을 고수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. 네 번째 이야기, 벽을 세울 줄 아는 사람. 거리두기가 아닌 경계두기의 기술. 사람이 사람에게 지치는 순간은 대부분 경계 없이 내어줬을 때입니다. 내 시간을, 내 마음을, 내 에너지를 끝없이 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이 텅 비어 있죠. 그런데 우리는 거절을 죄책감으로 배우고 거리두기를 무정함이라 착각합니다. 그래서 상처받으면서도 애써 버팁니다. 괜찮은 척, 이해하는 척. 그러다 스스로 무너집니다. 고수는 그 지점에서 다릅니다. 그는 관계의 벽을 쌓을 줄 압니다. 닫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열어두는 법을 아는 거죠. 노자는 말했습니다.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보다 오래 간다고. 그 말은 늘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유연함이 진짜 강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. 경계를 지키는 건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망가지지 않게
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일이에요. 그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갈아넣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. 누군가를 위해 늘 감정을 조율하고 내 속도를 늦추고 말 한마디까지 신경 쓰는 관계라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에너지 소모입니다. 고수는 경계를 지키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습니다. 그가 말하는 단호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나오는 온도죠. 그 사람은 불쑥 다가와 당신의 시간을 훔쳐가려 하지만 고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선을 보여줍니다. 여기까지만 괜찮습니다라고.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선이 명확해질수록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.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계속 허용하고 있나요? 그 허용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인지, 당신을 갉아먹는 것인지 한 번쯤 물어보세요. 벽이 있어야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있어야 호흡이 가능하니까요. 진짜 고수는 모든 사람과 친하지 않습니다. 그는 모든 사람과 편안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. 5번째 이야기,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. 판단보다 포기가 빠른 고수의 선택.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. 그래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설명하고 설득하고 어떻게든 상대를 납득시키려 하죠. 하지만 고수는 그 시간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. 그는 먼저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냉정한 인정을 합니다. 이해라는 건 상대가 가진 세계를 알아보려는 노력이지만 그 세계가 닫혀 있다면 그 문을 억지로 열 필요는 없습니다. 당신의 말이 아무리 진심이어도 그가 듣지 않을 준비라면 그 진심은 자꾸만 부서지기만 하죠. 스토아 철학자들은 타인을 바꾸려는 욕망 자체가 불필요한 고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. 세상은 바뀌지 않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고수는 설명보다 포기를 먼저 합니다. 그 포기는 냉소가 아닙니다. 나는 나를 지키겠다는 조용한 결단입니다. 당신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에게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. 그건 이미 그 사람의 인식 너머에 있는 문제이니까요. 고수는 자존감을 상대의 인식에 맡기지 않습니다. 그는 당신이 나를 몰라봐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.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순간 그는 단 한 발짝도 물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되찾은 거예요.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. 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아직 당신을 볼 만큼의 시야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끝없이 설명하고 있진 않나요? 그 설명이 반복될수록 스스로가 초라해진다면 그건 멈춰야 할 시점입니다. 진짜 고수는 이해를 구걸하지 않습니다. 그는 이해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으로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. 6번째 이야기, 인정 욕구를 거두는 사람. 무시당해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법. 가장 아픈 감정은 분노보다 무시입니다. 존재를 투명하게 대하거나 말을 흘려듣는 태도. 그 순간 우리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 같은 상처를 받죠. 그럴수록 우리는 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. 나는 이런 사람이야. 나도 가치 있어. 그렇게 증명하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평가에 스스로를 맡긴 셈이죠. 하지만 고수는 그 게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는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지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. 무시당했을 때일수록 더 조용하게, 더 단단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섭니다. 니체는 말했어요. 너를